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그냥 숫자만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우리의 동기를 은근히 조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숨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한 경제학적 논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지금 받고 계신 월급, 이게 정말 여러분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 출근만 하게 만드는 정도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받는 월급이 대체 어떻게, 또 왜 그렇게 정해지는 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 이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성과급입니다. 사실 동기부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죠. 한마디로 일한 만큼 만들어낸 만큼 돈을 준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시급제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시급제는 그냥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되지만 성과급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딱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성과급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한 것과 내가 받는 보상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이게 이론뿐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여기 이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제대로 실험해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 회사인 세이프라이트 오토글래스인데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이프라이트가 기존의 시급제를 성과급으로 바꿨더니 생산성이 무려 44%나 급증했습니다. 44%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밖에 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44%나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의 생산량이 20%나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선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요, 그냥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나는 실력으로 승부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게 만드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동차 유리 가는 것처럼 몇 개 했는지 딱딱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관리자라던가 과학자 아니면 CEO 같은 직업들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토너먼트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잘했냐는 절대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순위가 얼마냐, 이걸로 보상이 결정되는 방식이죠. 말하자면 회사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같은 거예요. 모두가 저 꼭대기에 있는 단 하나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오직 승자만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등과 2등이 받게 될 보상의 차이,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동기부여의 핵심은 바로 이 격차에 있는 셈이죠. 이런 토너먼트 이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CEO들의 연봉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토너먼트의 우승 상금입니다. 2020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는 7,2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임원들을 다음 CEO는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성과를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직원들을 오래도록 회사에 붙잡아두고 또 계속해서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직원들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채찍이 바로 이연 보상이고요. 최고의 인재를 유혹하는 당근이 바로 효율 임금입니다. 먼저 채찍 전략부터 보죠. 이연 보상, 이걸 다른 말로 황금 수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당장은 좀 덜 주더라도 나중에
미래에 훨씬 더 큰 보상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떠나기 힘들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달콤한 수갑인 셈이죠. 자, 이번엔 당근 전략, 바로 효율임금입니다. 이건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돈을 더 준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경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효율임금 이론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있죠. 바로 헨리 포드의 일당 $5 혁명입니다. 1913년에 포드는 직원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4년에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당시 평균의 2배인 $5로 올려버린 거죠.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직률은 뚝 떨어지고 생산성은 하늘로 치솟았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이 전부 포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이 전략,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이 표를 좀 보세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광업이나 자동차 산업은 소매업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우리 회사로 끌어오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전략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과급부터 토너먼트, 그리고 장기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이 중에서 대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단 하나의 최고의 급여 방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 그 급여 구조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나요? 아니면 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만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더 오래 앉아있게 만드나요? 오늘 이야기한 개념들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숨겨진 회사의 진짜 속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